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또 어마어마한 뉴스를 보게 됐죠. 어린이 생활용품 해외 직구 KC 인증 없으면 반입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구를 하든 구매 대행 상품으로서 내가 해외에 있는 상품을 업로드하든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반 소비자가 아마존이라든가 라쿠텐이라든가 해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까지도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인증 같은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죠. 뭐 거기에는 뭐 유모차도 있고 왕구도 있고, 직구로서는 그동안 살 수 있었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은 어린이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지만, 직구로는 무조건 문제 없이 통관이 되던 상품들이었어요. 근데 이젠 안 된다라고 했는데 4일 천하 만에 끝났습니다. 아마도 구매 대행 업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규정이었으면은 그냥 통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도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다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법이 왜 생겼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C커머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C, 차이나. 그쵸? 알리테무에서 무분별하게 어린이 관련된 인증 없이 온 상품들이 직구로 가다가 피해 사례가 너무 나니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매대행 사업자들,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은 이래요. 보조 배터리 등 전기 충전기, 전선 케이블, 코드류, 온수 매트, 전기 정수, 뭐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 뭐 등등이 뭐 명단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조금 있었던 규정이에요. 재생 타이어 안 됐고요, 가스라이터 원래 안 됐고요, 비비탄총 원래 안 됐고요, 온수 매트도 원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전선 케이블류 같은 경우도 진짜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는 이제 보조 배터리나 뭐 전기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안 됐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KC 인증 관련된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겁을 먹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안 됐던 것들은 물안경도 어린이용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당연히 원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의류 이런 것도 원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FM대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KC 인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마크,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한 인증 마크고,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상업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품들은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한데, 그동안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자가 사용 목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KC 인증이 제한적으로 면제가 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 상품 당연히 안 되고요, 의료기기 당연히 안 되고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우리나라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은 안 되고요, 그리고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통과돼야 하는 상품들, 그것도 반드시 인증 없이는 팔 수 없고 구매 대행으로도 안 되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세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도 잊지 못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가습기 살균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그런 상품들이 들어와서 직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법이 잠깐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이제 갑자기 없어졌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특히 구매 대행 업자보다는 맘카페에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 3배 이상 판매를 하는데 그거조차 막아버리냐,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에 키덜트족 분노, 뭐 지나친 통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아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혼선을 끼쳐서 죄송하고 KC 인증 미인구 직구 금지 없던 일로 되면서 됐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구매 대행 업자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KC 인증 받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구매 대행 하는데 내가 그냥 KC 인증 받을게. 자,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단순한 그 안전 인증만 받아도 150이 넘어가고요, 식품 검역을 받는 상품 같은 경우도 식품이 닿는 그런 부위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요, 배터리 인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요, 블루투스 인증 같은 경우도 300에서 500 사이 합니다. 상품을 여러
여러 개 올려놔야지 판매가 되는 구매 대행에서 그런 상품도 업로드 할 때마다 전부 다 인증을 받는다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매 대행 업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대안으로는 브랜딩 병행 수입이 있고 내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매 대행이 재고도 없고 저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슈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구매 대행으로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구매 대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깜깜해지고 아득해지는 일입니까? 제가 10년 넘게 해오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요, 해외 구매 대행할 때 통관부 없이도 통관이 됐어요. 그냥 일반 통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던 시절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저 처음에 구매 대행할 때 야 큰일 났다, 누가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 써주겠냐 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 상품을 절대로 구매 대행할 수 없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 구매 대행도. 그때 저도 어린이 상품 정말 많이 팔고 있었었는데 싹 다 내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쯤에 전환법, 전기안전법 때문에 뭐 모든 상품 KC 인증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외 구매 대행을 팔 수 있다, 뭐 그때 그런 법도 나왔었는데 뭐 물론 유야무야 되면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무조건 반대 입장의 편에 들어서 설 수도 없는 거고, 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고, 또 국민의 또 선택권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국내 산업도 보호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려면은 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해외 구매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도 하고 있고, 수입 대행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그때 위기 때 배웠던 내용들로 교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내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KC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얻고자 온품사 협력업체 KCE 최책임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안전인증, 배터리 인증, 어린이 인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인증들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만 한정 짓자면 전자파 인증하고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 이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자제품처럼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은 대부분 전파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전파 인증이라고 부르지만 KC 전자파 적합성 평가라는 인증이에요. 그리고 220V 코드를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들은 우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기나 뭐 이런 마사지기 미용기기는 생활용품 안전인증을 받으시면 되세요. 뭐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받으시면 되세요. 이게 만 13세죠? 네, 만 13세 이하요.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난 건가요? 동일한 상품에 네, 대해서? 전자파 인증은 한 번만 받으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린이 인증은 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럼 5년 있다 또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인증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상품을 미국에도 나가고 싶고 일본에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기만의 또 인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그걸 또 다시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한국에서 네. 잘 판다고 해서. 네네. 각 나라에서 이제 인증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KC 인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인증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수출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가 또 물어보면 또 팔면서 또 리콜 당할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상품을 들어서 좀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쇼핑몰에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들고
들고 다니는 손난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될까요? 손난로 안에 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휴대용 기기는 제품 내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는 KC 정기 안전 확인 인증을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본체 자체는 KC 전자파 인증을 받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제조사에서 제품 내에 배터리를 KC 배터리로 교체해 준다고 하면 수입 판매자는 배터리 인증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본체에 대한 전자파 인증만 받으시면 되세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18kg 이하의 제품이고 이동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판단돼서 네, 휴대용 제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KC 정기 안전 확인 인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무선 기능에 대한 무선 전자파 인증과 본체 자체에 대한 전자파 인증 이렇게 받으시면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KC 배터리로 교체해 준다면 본체에 대한 전자파 인증과 무선 전자파 인증 받으시면 되세요. 오, 생각보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는데도 인증 꽤 많이 받네요. 뭐 욕실 청소기 같은 거는요? 뭐 전동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은요? 네, 가정용 전동기기로 들어가고 내부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건 KC 배터리로 교체해 주시고 제품은 KC 전자파 인증 받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KC 배터리로 만약에 중국 셀러분하고 소통을 하다가 네. 미안한데 KC 배터리 못 해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인증을? 아니요. 수입 판매자가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한테 요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 초보 셀러 분들에게는 KC 배터리로 교체해 주는 제조사를 알아보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이 판매를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직접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터리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그래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포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 제품이 한국 내에 많이 존재하지 않고 희귀하고 특별하다고 판단되면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제일 먼저 독점하실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에 대한 인증이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배터리 셀에 대한 시험하고 배터리 팩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보통 12 인증이 있으면 배터리 셀에 대한 인증은 생략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님들한테 12 인증을 갖고 있냐고 여쭤봐요. 저희 지난번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 상품은 12인증서 못 받아갖고 못했잖아요. 네. 잘 안 주고 모르는 데가 되게 많던데. 작은 업체에서는 모르고요. 음. 그리고 12 인증이 없다고 인증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12 인증이 없다면 10주가 걸리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12 인증이 있다면 5주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부품도 다 받았는데 거기서 안 되는 부품이 있어서 이걸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네,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되게 길어지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그 시험 접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12 인증이 있는 제조사를 컨택하는 게 좋으세요. 12가 있으면 거의 90% 이상 인증 통과할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확률이 높아요. 어떤 인증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보편적으로. 기능들이 많으면 네, 비용이 높아지는데요. 일반 전자파 인증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선 기능이 있다면 무선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니까 또 비싸지는 경우 있고요.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도 재질이 다양하거나 색상이 또 다양하면 네, 인증 비용이 올라가고요. 2024년도에는 새롭게 바뀐 인증 정책이라는